네, 안녕하세요. 충남제 우천이 지회장입니다. 제가 이 논산에 살다 보니까 저 앞에가 저희 감밭이고요. 저 위에 감밭이 한 180주 정도 되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 앞에 이 복숭아 밭이 좀 굉장히 크고, 또 마침 교육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 장부를 섭외를 했습니다. 뭐 만족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기왕 오신 김에 잘 배우고 가셔서 조사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양승근 부장입니다. 오늘 농구먼 지원하는 오늘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복숭아를 좀 여기 해주신다 해가지고 여기 했고요. 그래서 오늘 충남지회, 대전지회, 그 다음에 이제 한 5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좀 한 10분 정도 오시라 그래서 지금 한 50여 분 오셨습니다. 오셨고요. 지금 사실은 좀 농구먼이 오셔야 되는데 좀 늦어지고 있어가지고 먼저 시작하게 됐고요. 일단 오늘 교육에 앞서 좀 우리 오늘 협회 간부하고 강사님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회장님, 저기 대전지회 이의용 지회장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셨지만 여기 충남지회 우철이 지회장님, 그리고 오늘 강사를 해주실 두 분을 모셨는데 실력이 출중하셔가지고 굉장히 잘하시고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협회 박성배 책임평가사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귀한 분 모셨는데 이제 구역 담당자시고요. 지금은 이제 상주 쪽에서 가수를 담당하시는데 K1의 이호기 전무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은 그렇고 마지막으로 오늘 주민이신 우리 김창구 회장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좀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육 받으러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이제 담당하는 손해평가 품목 중에서 오늘 교육받는 품목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을 또 잘 받으셔야 되고요. 또 왜 이렇게 실습 교육을 하냐면, 사실 뭐 도시에서 이 시험 보신 분들은 사과나무, 배나무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래서 이 와서 감을 좀 잡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교육받는다고 해서 감이 잡히냐? 그러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선배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으시면서 저 실력을 더 쌓아나가셔야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회장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래도 우리가 하는 일이 장비를 갖고 하는 일이고 농촌 일이다 보니까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이런 데 가지에 찔릴 수도 있고, 철망에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운전하다가 이런 소로길에서 사고도 날 수 있으니까 안전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7회 분들이 평균 연령이 56세로 나옵니다. 그 연세들이 있는 분들은 이 더운 여름에 하는 일에 특별히 건강관리 해주셔가지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연세 높으신 분이 한번 우리 협회 회원인데 뒤로 넘어지는 걸 쓰러져가지고 우리 회원이 받아가지고 크게 다치진 않으셨는데 그분이 지금 안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60대 후반인데 이렇게 더운 일을 이제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1회 때 처음 나왔을 때 이 과원에서 배우고 또 나가서 일했던 그런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오늘 두 분 훌륭한 강사님을 진짜 모셨어요. 전국에서 최고, 손해평가 부분에서는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두 분을 모셨으니까 강의 잘 들으시고,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는 게 힘이다. 이제 우리 손해평가 부분도 아는 게 힘이 시대가 되었고, 여태까지는 협회가 공평을 모토로 일을 했어요. 공평하게 하자. 근데 지금 8회생까지 나오면 2,000명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공평하게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실력 있고 잘하는 사람 위주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한테 일을 주는 손보나 또 우리를 쳐다보는
구역 담당자들이나 또 여러 기관들, 또 우리 경쟁하는 농지업들 우리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또 어설프게 실수를 하면은 나 하나의 실수가 1,500명에게 미치는 피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일들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집에 가셔도 공부하고 유튜브라도 보시면서 숙달이 빨리 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말씀이 길었습니다. 어쨌든 협회를 위해서 큰 활약을 해주시리라 협회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회장님 다시 한번 금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교육에 앞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사항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착과수 조사는 이제 그 종합과수와 과수 사정이 있는데, 이제 종합과수는 이미 이제 순부에서 이제 그 물량이 배정돼서 각 지회에 나눠드렸거든요. 올해는 경기도 쪽 일부, 강원도가 있고 충북, 경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회에 배정된 상태고, 과수 사정은 이제 거의 이제 그 확정은 했는데 아직 협회까지는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수 사정은 내려와서 지회장의 회의를 통해서 각 지회에 이제 배정을 해드렸고요. 과수 사정은 그 내려오는 대로 그 지회장의 회의를 통해서 다 배정을 해드릴 거거든요. 네. 그 지금 상황을 보면 예전에는 이제 이런 종합과수 포복자가 많지 않아 가지고 대부분 법원에서 했고, 저희는 이제 과수 사정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 협회까지 과수 사정이 많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올해도 저희 한 5,000건 정도 왔는데 좀 상당히 좀 많은 물량이고, 좀 과수 사정에 비해서 이 종합과수가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타협회에서는 실외는 투입을 안 한다. 근데 저희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똑같이 이렇게 투입하기로 했는데, 근데 우리 안 하신 분들끼리는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경험자 플러스 미경험자 이렇게 내보낼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종합과수 많이는 못 하시더라도 경험자랑 같이 나가서 일부는 경험하실 것 같고, 그래서 잘 배우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곧 이제 종합과수 플러스 이제 과수 사정 나오면 다시 배정해드려가지고 여러분한테 아마 이렇게 다 골고루 배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좀 늦었는데 김민식 우리 농구원 오시면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그럼 지금 이제 이론 좀 말씀해 주실 거죠? 예. 그러면 지금 박성배 우리 세계평가사님께서 종합과수 오늘 교육에 대해서 이론 교육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끝나면 그냥 저 주조로 나눠가지고 25명씩 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성배 세계평가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여기 더우니까 요 뒤로 가요. 뒤로 가지가 뒤로 조심하시고. 뒤로. 할 수가 없어. 대학자한테 물어봐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 포복자 같은 경우는 사과 배나 그거에 비해서 조사가 하나 더 되는 게 있죠. 과준조사죠, 과준조사. 근데 과준조사를 안 나가신 분은 아직도 과준조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여러분들이 나가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적과전이잖아요, 적과전. 원래 적과전에는 우리 사과 배 같은 경우는 적과전 만약에 냉해 피해가 났다. 그럼 냉해 피해를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죠? 사과배는 6월 30일까지 할 수 있어요. 원칙은. 그럼 감은? 그렇지. 여기까지 다 알지, 사과는. 그럼 복숭아는? 복숭아는 언제까지 냉해 신고할 수 있어요? 적착하는 날까지 할 수 있어요. 원칙은? 오늘 착각 조사한다면 오늘까지 신고할 수 있어요. 원칙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제초, 여기 지금 풀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가끔다 물어보면 풀이 얼마 정도 나와요? 미국에서 잡는다 물어보면은, 무릎까지 나면 미국에서 잡는다고 그러고. 사람 키가 다 틀리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잡죠? 과수 같은 경우? 과수든 밭작물이든 간에, 이 풀로 인해서 그 작물이 생육에 지장을 미쳤을 때 이보다 남는 거예요. 예? 이보다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늘 양파 같은 건 키가 낮잖아요, 이렇게. 근데 뚝에 막 풀이 막 나면은 생육에 지장이 생겨. 바람도 안 통하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과수는 지금 높죠. 근데 과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착과수 가면 풀도 다 깎은 데도 있고, 어떤 데 풀을 안 깎은 데도 있어요. 친환경 농업 한다 해가지고 무기농, 유기농, 무농약 한 사람들 풀 안 깎으면 허리까지 막 키우고 그래.
풀을 그 가지고 미분하고 과수는 풀을 싹 깎아버리면 제초제 싹 뿌려보자 해서 제초제 싹 뿌리면 땅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벌레들이 다 나무로 올라가. 나무로. 그래서 친환경 사람들은 풀 농약을 못 치니까 그래서 풀 키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허리만큼 키웠다가 풀 깎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풀이 너무 많이 자랐다고 하면 풀 높이로만 보지 마시고 풀이 너무 자랐으면 나무에 다니는 과실을 봐야 돼. 과실이 병해충이 없는지 병이 없는지. 그래서 병해충이 없는 경우에는 풀이 자라더라도 그거는 미호선 잡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과수는. 아셨죠?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연로하시고 이런 분들은 힘드니까 제초제 뿌려버려 이렇게. 제초제 뿌려버려. 이 풀깡이 여름에는 장마 때는 풀 까고 돌아서면 그 밖으로 또 풀이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힘들게 덥고. 그래서 연세 있는 분들은 다 그렇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사과밭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 이 통로는 풀을 키워요. 또 나무 밑에는 제초제 뿌려. 그렇게. 난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해요. 그래서 이제 나무 밑에는 제초를 뿌리고 통로는 풀을 키우고 이제 풀에가 어느 정도 해충이 있죠. 이렇게 특히 응애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있어가지고 조금 해충 방지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제 복숭아밭이 나중에 여러분들 사과 교육도 따로 있을 거죠. 근데 사과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복숭아밭이 왜 어렵냐면은 복숭아는 매년 새로운 품종이 한 20개, 30개 생겨. 종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농협에 보험에 가입할 때는 품종을 이야기하잖아요. 품종을 이야기하고 가입하는데 그 품종이 없는 것들이 있어. 농협에 가. 사과나 배는 몇 개 안 돼, 종류가. 근데 복숭아는 500종류가 넘어 지금. 금년에 한 600개 됐을 거예요, 아마. 새로 계속 만드니까. 그러니까는 보험에 등록되지 않는 품종을 신고하면은 없잖아요. 없으니까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조생종은 기타, 조생, 백도. 이 세 종류가 있어. 보통 복숭아는 백도, 황도가 있잖아요. 황도가 있고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조생종은 보통 7월 초까지 딴 걸 조생종이라고 해. 조생종.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따는 걸 중생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9월 따는 걸 만생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사를 가면은 계약자분들은 품종만 알고 있어. 예를 들어서 이 밭이 예를 들어서 뭐 난황도다, 초국천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사서 원장에는 뭘 되냐면 기타 조생 백도 이렇게 돼 있어. 기타 조생 황도, 중생종도 기타 중생 백도, 기타 중생 황도, 만생종도 기타 만생 백도, 기타 만생 황도 이렇게 해버려. 예, 이름이 등록된 것은 그대로 돼 있는데 없는 것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타 중생 황도가 이 밭에 50주가 있는데 이제 계약자께서는 품종만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매치가 안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황도 중에서 8월달 따는 거 어떤 거예요? 7월 말에 따는 거 어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면 아 이게 기타 중생 황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판단을 해야 돼. 일단은. 그리고 그럼 어디 심어진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품종을 알면 하지만 품종을 다 봉지 씌워서 모르잖아요. 여기는 지금. 그러면은 여기를 지도를 다 그려. 그래서 계약자분께 이 기타 중생 백도, 아니 뭐 조생 백도는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저쪽에 있다. 가서 그려. 거기가 몇 주 있으니까 뭐 50주만 그려. 이 지도를 그려야 돼. 복숭아나 자두 같은 경우는 자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품종의 해당이 어디인지를 다 확인해야 돼 먼저. 그 다음에 주스를 세야 돼.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밭에가 제가 아까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기타 조생 황도가 있는데 그게 60주가 있어. 60주. 일단 내가 그 60주는 보면은 저 밑에 있대. 저 밑에 봉지 안 씌운 거. 이게 보통 7월 초까지는 요새는 복숭아가 7월 초까지는 봉지를 안 씌워. 7월 중심부터 쓰여 보통. 옛날엔 다 씌웠는데 요새는 이제 봉지 씌우기 힘드니까 7월 초까지는 봉지를 안 씌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이 기타 조생 황도가 60주가 저 밑에 가면은 봉지 안 씌운 나무가 있어. 60주. 그게 그럼 이게 그거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면은 이쪽은 이제 이쪽 길로 이쪽은 마덕화라는 품종이 있고 마덕화라는 품종이 있고 또 여기는 또 뭐든 품종이다. 다 이제 구분을 지어서 해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나무를 심을 때는 구분지어서 보통 심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착화 조사를 가면은 지금 착화 조사하면 가장 많이 이제 계약자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게 세균성 구멍병이에요. 보통 몇 대 좀 많이 있어. 우리 이제 착화 조사 끝나고 나면 끝인데
갔을 때 세구수 공백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럼 과중조사를 해야겠죠. 자, 과중조사란 것은 피해가 난 과원에 그 시점부터 그 이후에 발생되는 수확하는 품종에 대해서 과중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밭이 지금 냉이 피해가 없잖아요. 적과제 피해가 없어. 그럼 착과조사 했죠. 착과조사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낙과 피해나 뭐 태풍도 안 불고 아무 피해가 없다 이거지. 그러면 착과조사하고 끝나는 거예요. 착과조사 끝나는 거예요. 왜 과중조사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원장에 보면은 그 위에 원장에 보면은 평균 수확량 있죠. 네. 평균 수확량 있죠. 원장 위쪽에 차차장. 저 키로 되죠, 키로. 사과나 배는 대수로 돼 있어. 다음은 대수로 되는데 복숭아에 자도 이런 거 키로 돼 있다면 키로. 그러니까는 감소가 됐으면 얼마나 감소했는지 알려면은 키로 따지려면 대수에다가 무게를 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무게를 곱해야 된다 이 말이지 결론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6월 30일 날 수확하는 품종이 있어. 7월 30일, 8월 30일. 그럼 이건 조상적이고 두 개는 중생종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우리 6월 보통 복숭아는 택배를 못 보내. 던지면 다 깨져버려 복숭아. 여러분들 마트 가서 보면은 찔르지 말아야겠죠. 특히 약간 무릎 황도 같은 거는 계약자분들이 딸 때 장갑을 2개 끼고 따. 살짝만 힘줘버리면 손자국 나니까. 그럼 금방 시커매지죠. 그래서 대부분이 택배를 못 보기 때문에 보통 조생종 중에서 백도같이 좀 단단한 건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이 다 공판종으로 돼. 공판종으로 되기 때문에 다 조생종부터 만세주가 다 있어. 이밭도 만세까지 다 있어. 조생종.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6월 15일 날 착과 조사를 했어. 우리가 보통 복숭아 6월 15일 날 나가거든요. 네, 6월 15일. 6월 15일 나가는데 이게 극조생종 있어. 한 6월 한 5일쯤 따는 게 있어. 그런 것은 빨리 가서 착과 조사를 해야겠죠. 근데 그런 극조생종은 일부 있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 조생종 6월 30일에 땄단 말이야. 6월 15일에 착과 조사를 했어. 근데 만약에 그 전에 냉이 피해를 받았어. 이 밭이 냉이 피해를 받았어. 그럼 피해가 났죠. 여기서 냉이를 4월 30일에 받았다. 그래서 냉이 피해 접수를 해서 냉이 피해를 인정했다 이 말이죠. 그럼 6월 15일에 착과 조사를 했어. 그러면 4월 32일부터 수확된 품종은 다 과중조사를 해야 돼. 과중조사를. 그러면 6월 30일이면은 우리가 원장에도 보면 7일 전에 계약자한테 농협에 통보를 하겠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통보를 하면 우리가 한 6월 25일쯤에 가서 이제 과중조사를 한다 이 말이지. 과중조사를. 그러면 이때 가서 몇 개 이상을 하면 돼요. 네? 과중조사 몇 개 이상 해야 돼? 20개가 아니고 20개 이상이에요. 20개 이상이면 꼭 20개만 한다 보면 내가 봤을 때 30개씩 해야 돼. 일단 20개 이상이에요. 그러면 7월 30일 날 가서 7월 한 25일쯤에 또 가서 또 이걸 또 해야 돼. B를 C도 해야 되고 결국은 과중조사를 3번 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6월 25일쯤 가지고 A, B, C를 다 한 사람이 있어 보면은 B품종 C면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B하고 C는 아직도 수확하려면 몇 달 남았는데 그때가 요만한데 그걸 과중조사하면 어떻게 돼요? 무게가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계약자가 피해가 엄청나게 클 거 아니에요. 네? 피해율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과중조사 3번 나가야 돼요. 3번을. 그런데 계약자가 막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계약자가 우리 집 복숭아 따니까 뭐 조사해 주시오 전화 오면은 농협에서 우리한테 전화 오겠죠. 근데 계약자 신고를 안 해버려요. 뭐 한 번에 신고했다가 B, C 품종 때 신고 안 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종종 있어요. 이렇게 신고를 안 해버리면 조사를 안 하면 표준 과중이 들어가. 표준 과중. 근데 사실 그러면 계약자 입장에는 손해요. 손해요. 그런데 만약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과중조사 냉이피를 받았을 경우에는 3번을 가서 조사를 하겠죠. 근데 6월 30일 날 A 품종 수확을 했어. 그리고 7월 10일쯤에 만약에 세구성 공병 신고를 했다. 예를 들어서 세구성 공병 신고를 하면은 세구성 공병은 뭐냐? 착화피 조사를 해야 돼. 네? 수확 직전에 착화피에. 태풍 부분 낙하피 조사를 해야 되고. 근데 세구성 공병 신고했다 하면 7월 10일에 했어. 그러면 우리 착화조사 6월 15일에 했죠. 근데 A 품종은 다 따버렸어. 그럼 B와 C만 있죠. 그러면은 7월 25일쯤에 가서 B 품종에 그때 착화피하고 과중조사를 같이 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때 비품종에 대한 것은 몇 개 이상을 조사해야 돼요? 네? 몇 개 이상? 20개, 30개 이상. 아니 근데 원래는 이게 우리가 차과 수사 끝나면은 그때 과중 개수는 딱 정해져. 그러니까 20개니까 원래는 20개 이상이에요. 20개 이상은 상관없어요. 20개도 상관없어요. 얘를 사실해야 돼. 아니 20개씩 해야 돼요. 아, 얘를 안 했기 때문에. 아 이거는 한 걸로 보는 거죠. 한 걸로 보고. 네, 안 한 걸로 했다고 만약에 이후에 사고 접수해서 그게 되는데 얘를 안 했다. 그래 그러면 여기 두 개 품종에서 60개를 채워줘야 돼요. 하나를 빻기 때문에. 아 이거는 한 걸로 보는 거예요. 안 했을 때. 이거 한 20개 이상 20개 하는데 원칙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20개라는 것을 너무 머리 쓰지 말라고. 30개든 40개든 상관없어. 그럼 이때 가서 이제 따겠죠 이제. 딸 때 우리가 과주사를 딸 때는 한 나무 따는 게 아니라 그 품종의 세 주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골고루 따야 돼. 평균적으로 크기가 있는 거예요. 평균 중간짜리로 너무 큰 거나 너무 작은 따지가 원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새우종 우문병은 우리가 알다시피 50% 피해이잖아요. 그러면 막 20개짜리 20개 이상이면 20개 따잖아. 너무 작아. 20개 이상은 맞는데 따면 너무 작아. 한 30개 40개 따야 돼. 그러니까 꼭 20개 이상 해가지고 20개만 따지 말라고. 과류사다 30개씩 해요. 10개 더 따는 거 금방 1분도 안 걸려요. 따는 거. 근데 착화피해 조사를 하면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개를 땄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30개를 따면은 그 피해 구성률이 우리가 저 사과를 보면 정상 있고 50% 있고 80% 있고 100 있죠. 복수 하나 더 있어요. 여기가 병해충 과라고 따로 하나 더 있어. 이게 그러면 30개를 따가지고 새우종 붕붕병 있는 복숭아가 몇 개냐? 자꾸 막 10개다. 그 10개를 병해충과에다 10개 써준 거예요. 그 나머지 20개는 어디로? 다 정상으로 쓰는 거야. 정상 20개, 배우추가 10개. 50%, 80%, 100% 없어. 새우종 붕붕병은 근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왜 그냥 20개만 따버리면은 평우수가 너무 작아. 그러면 거기에 한 개만 돼도 5%잖아. 예? 두 개면 10%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새우종 공무병이나 착화피해 조사 이럴 때는 좀 많이 해라. 표본을 좀 많이 해가지고 해라. 한 개 차이가 5% 차이 나보자 그랬어요.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착화조사 가가지고 가면은 종종 새우종 공무병하고 신고하신 분들이 계셔. 농민분들이. 그러면은 피해사실 조사서 농에서 받아와가지고 그거 체크하시면 돼. 그냥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해가지고 체크하시고 착화 조사하면 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세 개 품종에 대해서 착화피해 조사를 해야겠죠. 이것도 착화피해 조사, 이거 착화피해 조사하고 과주 조사하고 3번을 하는 거예요. 3번을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이 지금 가면 당장은 낙화피해 조사는 없을 거니까 착화 조사 가면은 새우종 공무병에 대해서 신고하신 분들이 계셔. 그러면 그걸 하면 돼. 혹시 냉해 피해를 신고한 부신들은 금년부터는 이 조사서에가 그 과원에서 피해 신고한 것들이 여기 히스토리가 남아. 작년까지 없었는데. 그래서 4월 4일날 냉해 피해, 5월 5일날 새우종 공무병, 몇 월 며칠날 낙하피해 다 나와 이렇게. 금년부터 그게 히스토리 나와 있어. 그 나중에 간 사람이 보고 이게 이 밭이 어느 피해가 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금년부터 넣어놨어. 넣어놓은 거 그렇고. 그리고 이제 새우종 공무병은 뭐냐? 여기 보면 사과가 이 이파리도 좀 구멍이 나죠 이렇게. 예? 이게 새우종 공무병이에요. 근데 이게 이파리만 난 게 아니야. 복숭아는 잎을 보호하는 게 아니잖아. 과실 보호장하죠. 이 과실에가 이것처럼 밑에가 구멍이 뻥뻥뻥. 우리 협회에서 나눈 챕터에 대한 사진 다 찍어서 올려놨어요. 거기 보면 웬만한 조사서 내가 다 써놨어. 여기 다 올려놨어 내가. 거기에 뻥뻥 돼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새우종 공병이 있구나 라고 판단하면 해주면 돼요. 그러면 새우종 공병이 신고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그냥 있다 없다만 판단하시라고. 있다 없다. 우리 냉해 피해 신고도 있다 없다만 판단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1, 2회 때는요 5% 이상 냉해 피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정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1%는 안 해주고 4.9%는 해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 문제 있으니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새우종 공병이 보인다 이렇게 이 새우종 공병은 핵가루만 발생되는 거예요. 핵가루만. 근데
핵가루 복숭아 밭에 세균소금이 없는 데는 없어. 조금이라도 있어. 조금 있는 것은 사람들이 따내고 약 쳐보면 되지만 좀 심한 데는 이제 신고를 하겠죠,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세균소금이 있는지 보고, 그런 것을 있는지는 계약자한테 사장님 어디가 심해요? 보니까 여기 심하다고 이렇게 보면 보일 거 아니, 이렇게. 이빨이 빵꾸나고, 과실도 보면 빵빵빵 달리고, 보면 쉬우니까. 그러면 이제 세균소금을 체크를 해준대. 그 향후, 과중조 하기 위해서, 그거 혹시 보셨어요, 그거? 제가 했던 거? 피해사실 조사하기에 뭐 체크하고 뒤에다가 향후, 뭐가 있다 했지? 추가 조사? 추가 조사. 그 체크하는 게 있죠, 거기. 추가 조사 체크. 한 분도 안 봤구만, 이거. 이거 책을 아무리 만들면 뭐하냐고. 보질 않는데. 봤는데 까먹어요,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해해. 연세가 있으셔서. 추가 조사, 전에 추가 조사 항목이 체크하고, 추가 조사하는 게 과중조사예요. 이게는 사과는 피해 있음 없음인데, 복숭아 자두는 추가 조사 여부에 체크한 게 있어. 추가 조사를 체크하면 과중조사. 그것이 바로 이제 피해 있다는 의미란 말이지. 그럼 됐고. 야, 이거 우리 원장 받았죠, 원장. 원장 내가 불러줄게요, 원장. 자, 여기는 보험에 가입이 안 된 농지요. 네? 보험이 가입이 안 된 농지니까 딴 데서 받아와서 우리가 수정을 해서 그려야 돼. 원장 작성만부터 해야 되니까 일단 우리 첫 번째 장에 밑에 보면 나무 피해 조사 있죠. 네? 거기에 첫 번째 줄에다가 긋고 기타 조생 100도, 기타 조생 100도. 또 가입 수령은 10년, 가입 주수 20주, 그리고 적정 표본 주수는 1. 그 다음 두 번째 가는 기타 조생 황도, 기타 조생 황도예요. 그리고 가입 수령 10, 가입 주수 60, 적정 표본 주수 2, 기타 중생 100도, 세 번째 기타 중생 100도, 가입 수령 10, 가입 주수 140, 그리고 적정 표본 주수 4. 제일 마지막에가 네 번째가 마도카 쓰시고 가입 수령 10, 가입 주수 140, 적정 표본 주수 4. 이게 마도카 같은 건 워낙 유명한 품종이기 때문에 마도카 같은 건 등록이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들 그 적정 표본 주수를 우리가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산에서 이제 주수가 쭉 표본이 되는데 우리가 조사 가다 보면 나무수가 틀릴 수 있잖아. 틀려지면 우리가 적정 표본 수 다시 계산해야 돼요. 네? 적정 계산할 때 그러면 여기 전체 360주란 말이야? 360주인데 여러분들이 뭐 그건 알겠지 뭐. 처음에 기타 조생 100도가 20주잖아요. 그러면 이 밭이 전체가 360주요. 360주면 전체 표본수가 10개죠. 그러면 10 곱하기 전체 360에 20이면은 0몇 나오죠. 0.6인가 5가 나와. 그러면 몇 주예요? 표본주수가? 한 주요. 한 주인데 만약에 2.06이 나왔다. 예를 들어 2.06이면 몇이에요? 3. 네? 3이죠. 이게 좀 말이 나오면 잘못해. 소수점 첫째자에서 올림이라는 말이 있거든. 그렇죠. 소수점 첫째 올림이죠. 그럼 말 그대로 소수점 첫째자면 2.0, 2.2지. 네? 말 그대로 하려면 우리 생각하기에 안 그래요? 근데 이 소수점 첫째자에서 올림이라는 의미가 엑셀 라운드 함수를 쓰는 거야. 엑셀 라운드 함수에서 소수점 첫째자에서 올림이라는 것은 2.0001도 3이요. 네? 그 의미가 엑셀에 쓰는 함수 그 의미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2.001도 2.0001도 3이요. 여러분들이 주수가 바뀌어서 다시 표본주 계산할 때 계산해 가지고 무조건 소수점 이하로 나오면 그냥 하나 올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되고. 그리고 이제 병해충 특히 이제 여러분들 가기 전에 이제 복숭아 같은 경우 고산나무 판단하는 거 그걸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평가사들이 가면 사과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게 고산나무네 아니에 해가지고 현장에서 그런 게 많아. 네? 만약에 이 나무가 예를 들어서 내기 피해를 받았어. 예를 들어서 내기를 받아서 나무가 비리비리하다 이거지. 비리비리해. 보통 복숭아는 세 가지를 뽑는 세 개 120도 방향을 뽑는데 그래서 이 나무가 지금 두 개만 있죠. 예를 들어서 이쪽은 두 개만 있다. 이쪽은 다 죽었어 그냥. 이 한 개에서 다 떨어졌어. 근데 저 가지는 보니까는
한 반 이상 죽었어. 근데 나 죽으면 죽을 것 같아. 근데 여름에 차가워서 조사할 때 안 죽었어. 요 가지는 완전 다 죽었어, 이제. 이파리 다 나왔고. 저 가지는 한 70%다 죽었어, 가지가. 근데 한 두세 개의 가지가 살아있어. 살아있어. 그래서 계약자분은 이건 좀 있으면 죽으니까 죽은 걸로 해달라. 고사주 잡아달라게. 근데 우리 평가사 입장에서는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럼 방법이 두 가지 있어. 이게 완전히 죽은 다음에 계약자한테 신고하셔서 조사를 받으세요. 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보통 계약자분들이, 아니, 나온 김에 해주지. 뭘 또, 어제 또 내가 또 신고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안 죽었다. 아직은 안 죽었다. 저거 죽었다. 죽을 것이다. 그럴 때는 어찌 그냥 톱을 가져라, 톱을. 톱을 가지고 자르세요. 그 가지 자르세요. 그래서 이제 고사수 인정해준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르세요, 그냥. 그래서 자르면 인정해 주겠습니다. 살아있는 데를 뜨는 겁니다. 예, 살아있는 잘라야지, 그거. 원칙은 이게 고사나무도 100일이 있어. 100일. 작년에 내가 사과창가수소 갔는데, 나무를 세보니까 150조 더 많아, 150조가. 이상하게 150조 더 많지? 사장님 150조 더 많네. 그랬더니, 아유, 됐어. 그거는 하지 마. 그걸 리버 묶지 마. 그래. 왜요? 그때, 아이, 신경 쓰지 마. 그래서 한참 이러다 보니까 그 사과밭이 태풍으로 150조 넘어갔어. 넘어갔는데, 보통 넘어가면 세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사 나온 사람이 그 150줄 다 고사주 잡았어. 다 세운데 다 살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조사 잡으던 거 아니야. 사과나무 고사는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지주대 하나 받친 것 갖고는 안 돼. 원래 나무가, 이거는 이제 보통 Y자로 이렇게 110도 뻗어잖아요. 복숭아 같은 건 태풍 불면은 가지 부러져 버려. 툭 부러져, 이렇게. 옆으로 툭 부러졌는데, 사과는 반드시 서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사과는 이제 넘어가거든, 이렇게. 넘어가는데, 딱, 보통 오늘 태풍이 불었다. 그럼 내일 아침 되면 다 세워, 이제 사람들이. 사람 부르다가 다 세워. 우리가 가서 보면 넘은 적이 없어. 다 세워놨지. 그럼 이게 얼마 세워질지 모르잖아. 예? 원래 도복이 개념은 45도 이상이잖아요. 근데 45도는 아니,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잡아뜨릴 수도 없고. 이게 우리 밭도 우리들 밭도 태풍이면 사과 많이 넘어가거든요. 이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나무가 넘어간 것을 지지대로 받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 받친 것은 도복이 아니에요. 내가 해보니까 이게 많이 넘어간 놈은 하나 받쳐갖고는 절대 안 돼. 두 개, 세 개를 받쳐야 돼. 두 개, 세 개를 받쳐야 돼. 이게 살짝 이렇게 넘어간 것은 딱 세워가지고 하나 받치면 됐단 말이야. 근데 완전 이렇게 넘어가면 뒤쪽 뿌리가 다 끊기기 때문에 이걸 다시 세워가지고 지지대를 이게 하나 받치잖아요. 근데 그걸 또 넘어가. 이게 두 개, 세 개를 받쳐야 돼.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근데 복숭아 같은 건 많이 태풍 보면 확 떨어지는 게 이렇게.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복숭아 나무가 이제 죽었다는 것을 판단하는 게 좀 상하고 나하고 틀린데, 이제 봐봐요. 물이 흘러가지고, 물이 흘리니까는 밖으로 나오겠죠. 밖으로 나오면은 공기 중하고 맞닥뜨리면 그 수액이 까맣게 변해. 이게 사과나무 보면은, 가끔가 여러분이 앞으로 가서 보면은, 뭐 이쪽에 시커먼 데가 있어, 시커멓게. 그것은 벌레가 들어가는데 나무좀이나 하늘소가 들어가가지고 톱밥을 빼내면은 거기서 수액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수액이 나오면서 공기 좀 맞았으니까 까맣게 변한단 말이지. 그런 경우인데, 이 복숭아는 사과가 좀 틀려. 서 계신 분들 뒤로 좀 물러서 주세요. 앉았으면 좋겠는데. 이 복숭아 자두는 만약 여기는 수액이 없고 수지가 있어, 수지. 송진처럼 돼 있어, 송진처럼. 그래서 여기가 피해를 받으면은 수지가 흘러. 수지가 밖으로. 그래가지고 보면은 소나무 송지처럼 끈적거려, 그렇게. 까맣게 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복숭아 같은 건 수세가 확 떨어지잖아요. 확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제일 먼저 병이 걸릴 수 있어. 병이 걸려서 갈라주도 했다, 이렇게. 내길을 받아서 갈라줘도 수지가 흘러나오고, 특히 이렇게 분지가 되는 부분이죠. 이게 분지가 되는 부분. 요쪽에가 복숭아의 가장 피해 해충이 유리나방이 있어요, 유리나방. 유리나방이 요를 파고 들어가. 요 밑부분을. 요런 데보다 가운데 요 갈라진 부분을 들어가. 그래가지고 유리나방이 들어가면은 많이 계속 파먹고 들어가. 파먹고 들어가가지고, 그럼 거기서 수지가 계속 흐르겠죠, 이렇게. 예? 그럼 나무 수세가 확 떨어져. 나무 수세가 확 떨어져. 그 상태에서 냉이 받아버리면 나무 딱 죽어버려. 그렇게 죽은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아무 흔적도 없이 그냥 죽은 나무가 있어. 복숭아가. 이게 뭐 외부에 어떤 침입이나 흔적이 없이 그 상태에 죽어버려,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어, 복숭아가. 자두 같은 게. 이게 여기가 수지가 흘러서 병이
나가지고 냉해 피해를 받아서 나무가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경우 없이 나무가 깨끗한 상태로 죽어버렸어. 나무 가서 보니까는 이파리 다 떨어졌어. 다 죽고 가지 있어. 근데 보니까 아무리 있는데 봐도 수지도 없어. 그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복숭아가. 사과와 배하고는 틀려요. 사과배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렇게 죽은 거였다. 그래서 그렇게 죽었는데 이 가지가 만약에 병이 죽어가지고 껍데기에 체가부가 있죠. 목질부에 물감부가 있고, 그러면 잎에서 받는 양분을 쫙 이 껍데기로 주고 뿌리에서 받아서 물감 맞추고 주겠죠, 이렇게. 근데 이 껍데기가 병이 걸렸어. 그래서 껍데기가 홀라당 병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잎에서 하는 양분을 뿌리로 못 줄 거 아니야. 그럼 뿌리도 못 올린단 말이야. 그럼 이 가지는 다 죽는 거야, 이제. 이 가지는. 그러면은 이파리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어. 이제. 없다, 이 말이지. 아까 근데 이 가지는 살짝 남았다, 이거지. 이 가지는 살짝 남았어. 그래서 아까 고사수 인정해달라면 자르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르세요, 그냥. 예. 그러면 톱으로 썰면은 인정해준대. 근데 만약에 그런 나무 많다. 내일 올 테니까 다 썰어주세요. 다 썰어놔. 엔진톱으로 다 자르니까. 근데 금년부터는 이제 우리가 원칙이 뭐가 바뀌냐면, 보호산재로 죽은 나무는 우리 여러분들이 낙하를 2개 가져가야 돼. 복숭아든 사과든 다 그렇게 정리됐어. 보호산 나무는 파란색 낙하를 치르게 돼 있어. 나무 밑에 때가 파란색 치르게. 만약에 병에 치고 죽은 나무는 빨간색을 치르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차가 조사 가면은 낙하를 2개 가져가야 돼. 근데 낙하를 써보니까, 나도 작년 재작 써보니까 많이 못 뿌리더만, 낙하가. 좀 여유있게 준비하세요. 밭에 가서 낙하 안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호사나무는 파란색, 그리고 미보상 고사주스, 병에 치고 죽은 이런 나무는 빨간색. 왜 그러냐면, 이거 죽었다고 쉬고, 그 다음에 또 죽었다 쉬고, 그 다음에 또 죽었다 쉬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한 번 딱 칠해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못 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하도 가져야 되지, 개수도 해야 되지, 뭐, 개수도 가져야지, 뭐, 주머니 많이 넣고 갖고 다녀야 돼.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해하는 것 중에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면. 자, 낙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어? 아, 낙하는 밑에 칠해야 돼. 예에서 나무 죽은데 위에 잘라, 여기다 치르면 안 되겠죠? 이거 따로 잘라본다, 이거. 밑에서 쳤죠, 밑둥에다가. 어느 정도는? 밑에서 여기가 땅이면 한 요 정도 높이다 치면 되지. 보통 한 30cm 정도에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라카를 갖다 파란 거하고 적색을 갖고 다니시고, 지금 이제 옛날에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올해 개념은 그 파란색은 고사. 옆으로다 딱 그 지주대하고 같이 칠해주시고, 그 다음에 빨간색 미보상 칠하고, 그러니까 미보상 주스가 미보상 고사 주스가 있고 수확량 감소를 위한 미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이제 그 파란 거 치고 고미에다 빨간 거 칠했다. 그럼 미보상 고소기 때문에 이건 제거의 대상. 그래서 빨간 것만 칠했다. 그럼 미보상 수확량 감소. 그렇게 페인트 2가지로 3가지로 구분해서 조사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 지재부에서 한 30cm 위에서 딱 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행으로. 예, 형으로 같이. 근데 평가사를 가기 전에 하시는 분이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원래 저희가 가서 고사 원인을 못하기 때문에 불이하는 게 맞아요. 예, 아무튼 그것은 이제 일단 기본이 정해졌고, 또 조사 나가기 전에 좀 약간의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낙하는 2개를 가져가야 된다. 파란색과 빨간색. 저 하나 질문 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봉지를 다 씌웠잖아요. 봉지 안 씌운 거는 개수를 세야 돼. 펌 하나. 세야 돼, 세.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과 가서도 적과가 안 된 게 있어. 많이 2개씩 달린 것도 있어. 각가다가 보면. 그것도 1개로 세야 돼요. 2개 세면 안 되고. 이거는 봉지를 안 씌우는 게 아니고, 씌우다 보니까 모르고 못 씌운 거예요, 이거. 모르고 못 씌운 거야. 그러면. 예, 잠깐. 저기 여러분 이론 강의 받으시는 동안에 농구먼 김민식 과장 오셨거든요. 잠깐 인사 말씀 한번 하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식 과장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석공원소년 김민식입니다. 올해 손해평가 관련해서 저희 원에서는 이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지원하자라는 입장이기는 한데, 좀 이제 안 좋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정책보험 재보험과에서는 어쨌든 손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정한 손해평가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부득이하게 저희하고 이제 올해는 NH 농협 손해보험도 저희하고 합동으로 해서 사업점검식으로 검증조사가 진행을 될 건데, 검증조사라는 거는 사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고사주라든지 이렇게 좀
예민하고 현장에서도 하시기 어려운 부분을 저희가 뭐 검증을 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이제 기본을 잘 하셨는지 그 여부만 저희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어떤 뭐 목적물 소재지라든지 아니면 적정한 그 오차율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착화수 조사 뭐 이런 것들만 저희가 그